1-8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류분배 법칙이 적용이 되죠. 전류분배 법칙을 모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전류분배 법칙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어딜까요? 이 부분이 그것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죠. 전체 전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누어 가는 거죠. I1에 흐르는 전류와 I2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있는 두 저항값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류가 반비례하나요? 이 전류가 반비례해서 가는 거죠. 지금 문제는 I1에 대한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1이라는 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2옴과 3옴이라면 반비례하니까 3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전류를 곱해주면 돼요. 전체 전류가 나눠 가는 거죠. 3대2로 나눠 가는 거예요. 저항비가 2대 3이니까 전류비는 3대2가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체 전류를 구해야 돼요. 이 전체 전류를 구하려면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합성저항을 계산해야 됩니다. R0라는 것은 두 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것에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고 거기에 두 개의 저항이 병렬이죠. 병렬일 때는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성저항 값이 4옴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전체 전압이 200V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사이에 200V의 전압을 가했죠. 그렇다면 전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전류는 전압을 합성저항으로 나누는 거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50A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 50을 대입하는 거죠. 50을 대입하고 계산해보면 30A라고 하는 이런 전류값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물론 계산기 눌러야겠죠. 이런 회로는 브릿지 회로라고 합니다. 이런 회로를 브릿지 회로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R1, R2, R3, R4 이렇게 4개의 저항이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브릿지 저항이 있어요. 이런 회로를 해석하려면 합성저항 구하려면 Y델타 등가 변환이라는 것을 해서 합성저항을 구해야 돼요. 이 회로의 등가 저항을 쉽게 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이 회로에 브릿지 회로에 합성저항이 쉽게 구해지는 경우는 지금 표시한 두 부분의 전위가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두 점, A점과 B점의 전위가 같아서 R5가 존재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면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직병렬 회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으면 합성저항 R0라는 값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요 위는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요 아래도 직렬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는 거죠. 곱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 합성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을 때는 A와 B의 전위가 같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A와 B의 전위가 같을 때는 이걸 평형이라고 얘기해요. 평형 상태일 때 이것이 가능하죠. 평형 상태가 되려면 R1과 R4, R2와 R3의 곱이 서로 같을 때, 이럴 때 A점의 전위와 B점의 전위가 같아지죠. 그럴 때 합성저항을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R5가 존재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등전위가 아니라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Y델타 등가 변화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런 브릿지 회로는
평형 상태일 때가 문제 나와요.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B점을 이렇게 옮겨보면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것을 쭉 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것과 여기 있는 요것은 이쪽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가 보입니까? 이런 형태로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죠.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고 나서 브릿지 평형 조건이 되려면 얘와 얘가 곱이 얼마입니까? 2R 제곱이죠. 그 다음 얘와 얘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2R 제곱이죠. 두 개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똑같아요. 이것과 이것이 같아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평형 상태가 되면 여기 있는 3R은 없는 겁니다. 3R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2R과 R이 직렬 연결되죠. 직렬 연결되니까 3R이 되고 여기도 직렬 연결되니까 3R이 되죠. 3R 두 개가 병렬 연결된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2R 더하기 R, 2R 더하기 R에서 3R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2분의 3R. 2분의 3R이 답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게 직렬이면 2배로 늘어요. 똑같은 게 병렬이면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2분의 3R이 되겠죠. 그렇게 합성저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브릿지 회로. 평형 조건 이용하는 거죠. 뭐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이 주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얘를 사인파, 정현파라고 부르죠. 그 다음 요런 파형이 주어졌습니다. 얘는 코사인파죠. 코사인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코사인파, 얘는 여현파라고 부르죠. 우리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현파도 정현파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I2는 여현파인데요. 얘는 IM의 사인으로 바꾸면 정현파가 되거든요. 오메가 t인데 이것보다는 90도 앞선다 라고 표현이 되죠. 여현파는 정현파보다 항상 90도 앞서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I1과 I2의 두 교류 간의 위상차를 물어봐요.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90도 위상차가 있고 코사인이 사인보다 항상 90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90도 위상차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답은 이렇게 되는 거 금방 찾아낼 수가 있겠죠. 무엇이 앞서냐 묻지 않았고 그냥 단순하게 몇 도 위상차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사인이 여연파가 사인보다 90도 빠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바로 4번이 답이 되죠. 여연파를 정연파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정연파로 표현하면 이러한 값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얘를 초기 위상 이렇게 부르죠. 기억하세요? 초기 위상. 자, 그리고 여기서 IM이라고 나오는 이 값은 무슨 값일까요? IM은 최대값이죠. 정연파에서 또는 여연파에서 똑같습니다. 최대값이 IM입니다. 라고 하면 이 IM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 값은 실효값이 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순시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도 기억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간의 함수, t의 함수로 표현했죠. 이런 값을 우리는 순시값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값이 주어졌는데요. 이 값은 무슨 값이냐면 최대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메가 t 대신에 377t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메가 값이 377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메가가 2파이f니까 그 값이 377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주파수라는 이 값은 377이라는 것을 2파이로 나눠줘야 되겠죠. 얘가 주파수가 돼요. 이거 계산하면 60이 나옵니다. 따라서 377t라고 하는 그 오메가 t 값에서 오메가 값을 찾아내게 되고 오메가가 377이 되니까 주파수는 60Hz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메가를 뭐라고 부르죠? 각 주파수라고 부르죠. 각 주파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값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는 초기 위상이죠. 최대값이 141입니다. 우리는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장은 정연파 교류입니다. 정연파 교류, 사인파 교류를 말하는 거죠. 교류는 크기 및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한 주기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런 거죠. 얘가 한 주기죠. 이렇게 될 때 1초에 이것이 몇 번 바뀌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것을 1주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가 최대가 되죠. 여기도 최대가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는 정연파예요. 정연파 교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한 주기 평균값을 물어봐요. 평균값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이 평균값은 면적에 해당하죠. 면적이니까 이렇게 한 주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면 여기는 플러스 면적, 여기는 마이너스 면적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평균값은 0이 돼요. 정연파 평균값과 정연파 한 주기 평균값은 달라요. 정연파 평균값 하면 이것이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변하고 한 주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정연파의 평균값은 반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구하죠. 그래서 정연파 평균값을 구해보면 평균값은 반주기거든요. 반주기니까 2분의 t죠. 인테그랄 제로에서 2분의 t까지가 되죠. 반주기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 게 평균값이죠. 따라서 정연파의 평균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정연파 평균값이에요. 한 주기 평균은 0이지만 정연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배 최대값이죠. 한 주기라는 말을 잘 이해 못해서 3번을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주기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자, 정연 반파라고 하는 게 있죠. 반파, 요게 없는 거. 정연 반파가 되면 이때는 2가 없어지죠. 절반이 줄죠. 면적이 없어지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 2가 빠지면 그때는 정현 반파에 대한 평균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을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물어요. 정연파 교류의 실효값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효는 이렇게 되죠. t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전류라면 전류의 제곱에 d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루트 씌워주는 거죠. 얘가 실효값이에요. 평균값은 면적이고요. 실효값은 RMS예요. RMS 값이라고 부르죠. 루트, 민, 스퀘어. 이렇게 실효값을 정연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실효값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연 반파면 2분의 최대값이 되죠.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것을 찾아라 하는 게 이 네 번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답일 것 같죠. 루트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주기가 달라요. 2분의 t잖아요. 요 2가 밑으로 내려오면 2분의 t분의 t가 되니까 주기가 달라요. 주기는 t에서 t까지가 돼야 되죠. 이렇게 주기가 다른 것들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얘는 루트가 빠졌죠. 루트가 빠졌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죠. 얘는 루트가 빠진 것 같지만 여기에 제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양변을 제곱한 거죠. 그렇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실효값의 정의예요. 우리는 이렇게 표시하는 실효값에 대한 정의, 이 값을 기억해야 돼요. 평균값에 대한 정의, 실효값에 대한 정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2-5번 문제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전압이 주어졌어요. 이 전압을 보면 여기 100이라는 값이 보이는데요. 이 100이라는 값은 무슨 값일까요? 최대값이 100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파형이 보이네요. 이 파형의 평균값을 구하라 그래요. 평균값은 무엇을 구하는 거죠?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형을 보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파형은 요것이 되죠. 이것에 대한 면적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대한 면적, 이 면적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 파형을 보고 사인의 모양을 띠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존재하고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 파형은 정현 반파. 정현 반파에 대해서 일부 파형이 잘려나간 파형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정류파라고 하거든요. 정현 반파에서 파형이 일부 잘려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정현 반파 평균값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려나갔다라고 보지 말고 정현 반파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데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전체적인 파형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정현 반파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현 반파 평균값. 정현 반파 평균값은 파이분의 최대값이에요. 파이가 얼마입니까? 3.14고요. 최대값은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거 계산해 보면 31.85V라고 하는 평균값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요거 없는데요.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31.85가 나왔으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값이 나왔어요. 31.85를 보고 답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은 31.85보다는 절대 클 수 없고요. 31.85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이 값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1.85보다 큰 것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분 안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계산기 눌러서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림과 같은 주기파 전압에서 0에서부터 0.02초 사이에는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전압이 걸려요. 그리고 0.02부터 0.04까지는 전압이 0이에요. 이 전압의 전체 평균값을 구하래요. 한 주기가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주기 t는 0.04예요. 주기는 반복되는 부분이 한 주기가 되겠죠. 반복되기 시작하는 부분이 한 주기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에 대한 평균값은
한 주기 0.0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인테그랄 제로부터 0.02까지 전압이 존재해요. 어떤 전압이냐? 이 값이 되겠죠. 5에 곱하기 10의 4승에 t의 마이너스 0.02의 제곱이죠. 이거거든요. 식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어디다 넣은 겁니까? 이렇게 된 식은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정의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넣고 주기 넣고 적분 구간만 대입한 거죠. 이걸 계산하면 돼요. 똑같이 나오니까 3.33이야. 그래서 외워 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계산기만 누르면 돼요. 분수 누르고요. 1 누르고 아래로 가서 0.04가 한 주기가 되죠. 그리고 적분을 하죠. 오른쪽으로 옮겨서 적분.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네요. 요걸 대입하죠. 5 곱하기 10의 4승. 5, 요게 10의 4승이에요. EXP 4승. 이러면 5 곱하기 10의 4승이에요. 곱하기 가로 열고요. t-0.02죠. t인데요. 여기는 x라고 돼 있으니까요. x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x-0.02예요. x는 파란색이니까 파란색 누르고 x를 눌러야 돼요. 마이너스 0.02죠. 그리고 가로 닫고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dx가 됐죠. 그리고 화살표 내려서 아래쪽에서 0이고요. 한 번 더 내려서 위쪽은 0.02가 되겠죠. 이렇게 구간을 대입하는 거예요. 계산기 다 대입했죠? 대입하고 눈을 눌러요. 그러면 3.3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계산기를 그대로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정적분은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문제든 간에 정적분 문제 나오면 계산기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그러면 3.33이 나와요. 얘도 계산기에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대로 넣을 때 요게 파이잖아요, 파이. 파이는 얘는 각도의 의미죠. 각도일 때는 라디안으로 놔야 돼요, 라디안. 요게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집어넣으려면 라디안으로 놔야 돼요. 라디안을 놓으려면 여러분들 셋업 눌러서 셋업에서 라디안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1 넣고요. 20부터 파이. 그래서 파이가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적분을 하는 거죠. 여기에 100 사인 x 하면 돼요. 사인 알파 x 이렇게 하면 돼요. 100 사인 x dx가 되겠죠. 그리고요. 적분 구간을 넣어야 되겠죠.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예요. 분수 넣고요. 10부터 파이 내리고 4가 되고요. 다시 요 위에는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죠. 똑같이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27.17이라는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계산기가 라디안이 아니라면 디글이라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다른 값이 나와요. 3.14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그리로 계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라디안, 셋업에서 라디안을 선택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파이를 각도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원주율로 인식할 거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이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45도는 디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디그리로 되면 여기 각도를 숫자로 바꿔주면 돼요. 45도. 여기는 각도가 180도. 여기는 각도가 360도. 각도를 이렇게 디그리로 대입을 하면 여기가 디그리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을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역시 라디안이 설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라디안이 된다면 이때는 전혀 또 다른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계산기에 무엇을 대입하느냐. 각도에 디그리의 값을 대입한다 라고 하면 디그리가 돼야 되고요. 디그리 값이라면 디그리가 돼야 되고요. 라디안이라면 라디안이 돼야 돼요. 그걸 계산기에서 맞춰주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